녹화하면서 할게요. 아까 인제 정민 학생이 보여줬던 영상 보면은 뭐가 되게 웅장해요. 그러면 그 웅장한 거에 맞춰진 폰트,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진 어떤 이미지라든가 그냥 그런 분위기 연출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앞으로 폰트를 쓸 때는 타이포를 쓸 때는 항상 여러분들의 어떤 의도하고자 하는 컨셉이 잘 반영된 폰트를 골라 줘야 돼요. 그리고 이 타이포그래피에서 그 타이포가 뭐 글자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지만 이 이미지라든가 그리고 어떤 소재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어요. 우리가 그 글자로만 인지를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여지는 B라는 글자도 이게 무언가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뭔가 실타래를 엮어서 B라는 글자를 보여줬는데 우리가 이 B라는 글자를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 어떤 아름다움 아니면 컬러감, 재질감에서 어떤 우리가 작가의 의도를 느낄 수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타이포그래픽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인제 이 이미지를 보고 각각 인제 받아들이는 게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나는 이 이미지를 보니까 뭔가 향수가 피어오르는 것 같고 여기에 사운드를 적용한다라고 하면 뭔가 나른하면서 뭔가 좀 유혹적이고 아니면 또 고울한 작가가 연상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떠오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같은 생각으로 좀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타이포그래피로 그러니까 글자로서 약간 그래픽적인 느낌으로 접근을 할 때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게 이런 스타일이고요. 물론 여기도 우리가 이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임팩트 있게 쿵 떨어지는 어떤 그 느낌을 글자로서 약간의 이런 이미지로 보여줬는데요. 여기는 움직임이 없지만 약간의 그런 율동감 같은 게 느껴지죠. 그리고 인제 우리가 뒤에는 실제로 움직임을 넣어서 율동감 있는 영상들을 볼 거예요. 만약에 이 글자가 보여지는데 이게 느껴지는 거는 일단 A라는 글자는 보여져요. 그리고 이걸 영화의 장르라고 한다면 뭔가 차갑고 뭔가 스릴러가 좀 그런 장르일 것 같기도 하고 슬픔도 느껴지고 뭔가 잔인한 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아름답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뭔가 되게 유아 콘텐츠에 적용된다라면 또 안 어울리겠죠. 제가 아는 교수님은 인제 뉴욕 대학교에서 비주얼 아트 이런 전공하면서 타이포그래피 작품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인제 깜깜한 밤에 비가 막 내리는 날 담배를 피러 갔는데 본인의 담배 연기에서 어떤 글자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졸업 작품에서 타이포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인제 디지털 아트나 아니면은 공학 전공하신 분들한테 프로그래밍으로 내가 타이핑해서 글자를 치면은 그 글자가 연기처럼 확 올라왔다가 사운드와 함께 싹 사라진 어떤 그런 예술적인 거를 떠올리기도 했다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글자는 어떤 제한은 없어요. 그리고 사실 타이포그래피를 할 때는 타이포에 원래는 이런 스케치 같은 게 먼저 들어가고 그거에 따른 디자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애프터 이펙트로 타이포 작업을 해줄 때는 먼저 스토리보드 같은 걸 먼저 만들어 주긴 해야 되는데요. 정석적으로 하기는 힘들지만 여러분들은 항상 글자의 선택에 주의를 해 주면 될 것 같고 그거에 맞는 사운드와 이미지, 연상되는 이미지를 항상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별거 아닌 글자지만 글자 안에 이 시계에 대한 어떤 센스가 이 타임이라는 글자를 이해하는 데 더 빠르죠. 이런 것들도 되게 재밌는 타이포그래픽인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막 머스터드, 케찹, 치즈 이런 글자들이 정말 그 소스와 그런 재질감으로 느껴져 갖고 또 되게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타이포이기도 하고 또 이런 게 많이 광고에 활용되기도 해요. 특히나 나이키나 아디다스는 이 타이포에 대한 거를 활용을 많이 해 주는데 이 작업을 또 아이디어를 낸 디자이너는 운동화 끈에서 나이키의 글자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운동화 끈에 나이키라는 글자를 숨겨 놨고요. 우리가 이 편지의 내용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뭔가 이 편지 안에 따뜻한 포옹이 있는 것 같고 이 내용 안에는 내가 이 글을 읽었을 때 어떤 사랑하는 연인을 되게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고 그리고 뭔가 되게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는 편지일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물론 이미지적으로 표현을 하긴 했지만 그리고 인제 나이키나 아디다스는 그 히어로의 이미지를 또 글자로 표현을 해 주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타이포그래피의 이제 예제들을 봤고요. 그러면 이런 타이포에다가 이제 영상을 입혀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움직임이 들어있는 타이포그래픽, 모션 타이포그래픽 또는 키네틱 타이포그래픽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영상에는 이제 글자밖에 없어요. 한 문장의 글자밖에 없는데요. 이 한 문장의 글자가 이미지가 아무것도 없지만 폰트가 달라짐에 따라서 얼마나 이 영상이 아름답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맨 끝에 단어 하나가 달라지면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그런 것들 같이 볼 건데, 일단 이 작업은 순수하게 애프터 이펙트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소스는 이제 일러스트라는 벡터 방식의 프로그램으로 이제 그려진 거예요. 물론 애프터 이펙트에서 그릴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드로잉되는 소스는 이제 전문적인 그런 툴을 활용해서 밑소스들을 만들어 주면은 훨씬 더 전문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상이에요. 자, 이제 플랫한 벡터 방식의 이미지들이 나오는데 아주 깔끔하게 작업을 잘 해줬어요. 이제 이거는 이렇게 보면은 영상에는 그 기승전결 뭐 짧은 영상이지만 지금 이제 이 영상이 보면은 1분 11초의 영상이에요. 근데 영상에는 항상 그런 기승전결이 있는데요. 그런 기승전결은 한 3분의 1 정도 지점에서 하이라이트가 있거든요. 근데 이 영상도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자, 맨 처음에는 단순한 문장으로 시작이 되죠. 근데 이 문장이 드래그가 되고 여러 가지 폰트 달라지면서 다른 느낌들을 전해주고 있어요. 글자가 두꺼워지거나 글자 하나가 이미지처럼 변형되기도 하고요. 그 변형된 이미지가 또 다른 어떤 오브젝트처럼 활용되기도 하고. 자, 영상의 하이라이트는 보통 3분의 1 정도 지점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자, 이 영상에서 지금 보면은 한 50초쯤에 이제 이 하이라이트 부분이 나와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사용되어 있는 다양한 폰트가 만나면서 하나의 큰 문장이 됐고, 이거는 글자이지만 어떤 그래픽 소스처럼 느껴지죠? 예, 되게 디자인이 예쁜 폰트, 그리고 이제 이 디자인이 예쁜 폰트가 그리드가 달라지면서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리고 테두리가 들어가거나 글자 안에 컬러가 들어가면은 또 다른 느낌이고 단어 하나가 달라지면서 다른 의미로 마무리가 되죠. 예, 되게 잘 만들어진 타이포그래피 이게 뭐 이제 작품 중에 하나인데 제가 되게 좋아해서 뭐 디자인학과 학생들한테 타이포그래피 수업할 때 꼭 필수로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자, 이제 그리고 뭐 앞으로 보여줄 것들은 되게 많은데요. 뭐 뮤직비디오도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이 만든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은 차차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은 먼저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애프터 이펙트 프로그램 켜고 제가 어제 했던 거를 지금 이제 제가 요게 낮은 버전이라서 이게 노트북에 있던 그 CC 2022거든요. 근데 버전이 안 맞아서 이제 로드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로 만들어 볼 건데 일단 먼저
새로운 컴프 만들어 보고요. 새로운 컴프. 새로운 컴프는 설명했던 것처럼 풀 HD 사이즈에서 일단 10초로 해서 새로운 컴프를 만들어 주고, 어제 했던 소스에서 인제 사운드가 요게 파장이 복잡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파장 복잡한 걸 일단 가지고 올게요. 자, 가지고 와서 사운드를 제가 어제 내렸어요. 그리고 이 사운드의 파장을 보면은 LL 두 번 눌러서 보면은 파장이 많이 복잡하다고 했고, 이 복잡한 거를 제가 키프레임으로 변화한다고 했었거든요. 키프레임 변화는 애니메이션에서 키프레임 도우미에, 자, 오디오를 키로 변환을 해 주면 여기 지금 보면 오디오 진폭이라는 레이어 생성이 됐고, 자, 내가 키만 보고 싶어요. 키만 볼 때는 알파벳 U 눌러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복잡해요, 많이. 나는 그래서 양쪽 채널만 볼 거기 때문에 왼쪽하고 오른쪽은 접어 줄 거고, 제가 인제 이 양쪽 채널의 슬라이더를 볼 거예요. 이게 보면은 높이가 높은 것들은 이 키의 값이 달라요. 여기 보면은 이게 계속 변화가 있지요. 자, 이렇게 보면은 키 사운드의 값이 낮은 거는 숫자도 작아요. 그런데 사운드가 높은 것들은, 이렇게 높은 것들은 이 슬라이더 값도 높죠. 그러면 이제 100 이라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정도 되는 것들은 한 70 정도의 값을 가진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인제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해 주고 싶냐면, 새로운 컴프에다가, 자, 새로운 컴프에다가 제가 똑같이 아까 10 초에다가 원을 하나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원에다가 원의 인제 그 크기에 대한 거를 제가 연결을 한번 해볼 거예요. 어 자, 다시 컴프 일로 한번 가 볼게요. 자, 음원이 있고, 음원을 오디오 진폭이라는 파장으로 만들어 준 거 요 두 개가 있는데, 자, 여기다가 어 레이어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새로운 레이어는 제가 단색 레이어 만들어 줄 거고요. 이 솔리드 레이어라고 하는데, 자, 솔리드 레이어는 제가 잘 보이라고 컬러를 화이트로 해 줄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러로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확인 누르고 제가 확인 눌러 볼게요. 자, 맨 위에 하얀색 단색이 들어왔는데요. 이 단색은 우리 그때 이퀄라이저 만들 때 마스크 했던 것처럼 단색 레이어 선택을 먼저 해 주고 원 마스크를 만들어 볼게요. 자, 단색 레이어는요, 얘가 알아서 중심이 잡혀져 있고요. 요렇게 네모나게 보이는 건 뭐냐면은 여기 지금 오디오 진폭에 그 수치, 키가 들어가 있는 거라서 요거는 그냥 무시하고 흰색 단색의 중심점만 보도록 할게요. 자, 인제 그러면 흰색 단색에 마스크를 씌워 주기 위해서 선택을 먼저 단색 레이어 해 주고, 자, 타원 도구를 가지고 얘 가운데를 중심으로의 원은 컨트롤하고 시프트 키 눌러서 드래그를 해 주는데, 웬만하면은 좀 가득 찬 큰 원을 만들어 줄게요. 자, 가득 찬 큰 원을 만들어 주면 이건 뭐냐면은 하얀색 단색의 레이어에 내가 마스크의 원만큼만 지금 보여지는데, 애프터 이펙트는 이 마스크 활용을 되게 많이 해요, 그냥 일반적인 도형 말고. 그리고 혹시나 작업을 할 때는 마스크 같은 경우는 꼭 먼저 선택이 마스크가 적용된 레이어 선택을 먼저 해준 다음에 드래그를 해야지만 적용이 되지, 선택하지 않고 그냥 도형을 그려 주면은 도형 레이어가 나와요. 그래서 고거 주의해 주면서 해 주면 돼요. 자, 인제 잘 보세요. 제가 해 주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애프터 이펙트에 보면 단축키 레이어 넣어 놓은 거에, 자, 레이어의 속성에 보면은 위치는 P, 스케일은 S, 요거 제가 설명한 적 있었거든요. 이 중에 뭘 볼 거냐면은 나는 원의 크기를 음악의 키 값에 연동을 좀 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스케일을 눌러 가지고, 자, 이 레이어의 스케일이니까 S, 영문일 때 S. 그러면 여기 앞에 인제 비율이라는 게 나오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단추, 시계추 같은 요 초시계가 나오는데 이 초시계는 언제든지 키를 넣어서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초기에 배울 내용은 아니지만 좀 어렵지만 잘 따라와 보세요. 뭐가 있냐면은 애프터 이펙트는 약간의 그런 프로그래밍적인 기능을 음 그 넣어 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걔를 넣어 주기 위해서 뭘 할 거냐면은 Alt를 눌러서 표현식이라는 걸 들어갈 거야, 표현식. 그런 프로그래밍적인 부분을 표현식으로 넣어 주는데 이거는 Alt 키를 누르고 시계추를 먼저 클릭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글자가 빨간색으로 뭔가 연동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연결해 주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밧줄 모양의 이게 뭐 표현식 뚝딱 도구라고 하는데 밧줄 모양을 클릭해 주면 뭐가 나와요, 이렇게 라인이. 그럼 이제 요 나오는 라인을 내가 뭔가 걸어 주고 싶은 부분에 걸어 주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어디에 걸어 줄 거냐면은 양쪽 채널에 이 슬라이더 값 있죠. 슬라이더 값이 어때요? 음악이 크면은 크고 음악이 작으면 슬라이더 값이 낮지요. 그래서 저는 이 밧줄 같은 라인을 슬라이더에다가 탁 걸어 줄 거예요. 자, 걸어 줬으면은 옆에 이렇게 템프라는 글자가 나와요. 여기다 뭐 적으면 안 되고 빨리 다른 데다가 클릭해 갖고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게 오류가 생기면은 는 이렇게 사선이 생기는데 오류가 안 생겨 있으면 이게 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 안에는 내용이 뭐 템프는 뭐 디스컴프 레이어가 뭐 오디오 진폭 중에서 양쪽 채널의 슬라이더에 뭐 걸려 있다라는 인제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뭐 내가 만들어 주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동화되는 걸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자, 테스트 한번 해 볼게요. 자, 지금 내가 타임라인 바를 왔다 갔다 해 보면 보여지나요? 음악이 큰 부분은 원이 크고 비율 탭이 빨간색으로 따로 표시가 안 된다고? S가? S 했을 때? S? 공유해서 같이 볼까요? 종엽 학생? 네. 그러면 지금 내가 시간이 잠깐 4 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녹화한 거 잠깐만 중지하고요.